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하고 지금은 3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고 이혼을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오늘에서야 친정 부모님께 사실대로 털어놨네요. 이제껏 혼자서 끙끙 앓았었는데 털어놓고 나니 이제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처음 제 이혼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당연히 충격받으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곧이어 이혼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니 당장 시댁에 찾아가겠다고 노발대발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답이 안 나오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왜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은 외동딸이나 다름이 없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살 터울의 오빠와 부모님, 이렇게 저희 가족은 4식구였어요. 하지만 오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외동딸로 지내게 되었죠.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오빠가 예고도 없이 떠난 후 막내였던 저는 한순간에 맏딸,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부모님은 오빠에게 걸었던 기대를 제게 걸기 시작하셨어요. 장남이라고 항상 오빠만 찾던 부모님이 이젠 하나밖에 안 남은 자식인 저만 찾는 거예요. 처음엔 늘 무시받던 제가 드디어 부모님께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제게 거는 기대가 커지면서 저는 부담감에 잘하던 일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저를 찾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겁부터 나기 시작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부모님께서 제게 거는 기대가 크셨어요. 그러다 제 나이가 결혼 적령기를 넘어섰고 당연히 집에서는 결혼 언제 하냐고 독촉하셨죠.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까지 결혼을 못한 건 다 부모님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직업이 좋은 편이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제 직업이 좋은 만큼 평범한 남자로는 성에 안 차셨어요. 계속 저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진 사익감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결혼 적령기가 넘어가도록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죠.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 저만 혼자 싱글이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SNS에 남편이나 아이와 함께 찍는 사진을 올리면 가끔 부러울 때가 있긴 했어요. 저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친구들한테 결혼해서 좋냐고 물으면 괜히 제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진심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싱글일 때가 좋은 거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 놓으라면서요. 간혹 친구들의 시집살이를 들으면 많이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특히나 신우가 있는 집안은 시어머니의 신우까지 더해져서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절이 제일 무서운 날이라며 여자들끼리 기싸움하다가 진을 다 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신우가 있는 집안엔 절대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게 제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누나나 여동생이 있는 남자와 없는 남자의 태도가 달랐어요. 외동이거나 남자 형제가 있는 남자들은 저를 이해하는 척은 하지만 전혀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여자 형제가 있는 남자들은 눈치도 빨라서 제 표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금방 눈치채고 알아서 제가 원하는 것을 척척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미래를 생각하며 만난 남자들은 다 여자 형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부모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결혼까지는 가지 못했죠. 저는 30 중반이 되어서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는데요. 깐깐한 저희 부모님 때문에 남편이 대단한 직업의 소유자인 줄 아시겠지만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저보다 월급이 훨씬 적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 직업만 보면 당연히 부모님의 반대로 저희가 결혼을 못했어야 했는데 제가 남편을 제 직장 상사라고 거짓말을 쳐서 결혼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거짓말 친 제 자신을 너무 원망하고 있지만요. 연애 시절 남편은 너무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원한다고 하면 자기 간도 기꺼이 내어줄 사람이었죠. 취미며 좋아하는 음식이며 개그 코드까지
맞는 구석보다 안 맞는 구석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저희는 모든 것이 잘 맞았어요.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하나 걸리는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남편의 여동생은 저보다 6살이나 어렸어요. 남편과 8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은 거의 누뚱이나 다름이 없었죠. 처음엔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해도 될지 아주 잠깐 망설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콩깍지가 너무 씌어 있어서 그간 친구들 했던 말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 남편과 결혼해서 여동생이랑 같이 살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걱정인가 싶었어요. 결혼 날짜를 잡을 때까지도 주변에서는 그 나이까지 남자가 결혼을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제 연애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반대로 저도 이 나이까지 결혼 못했는데 남편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제가 그때 콩깍지가 아니라 귀신에 씌었던 건지 당시에 조언이랍시고 해주는 얘기들이 제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주변의 만류에도 남편이 하기 나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걱정과는 다르게 막상 결혼해서 생활해보니 저희 부부가 분가를 하니까 시댁에 갈 일이 잘 없어서 시어머니와 시누랑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명절이나 제사 같은 큰 행사가 아니면 연락도 잘하지 않으셨죠. 얼굴 볼 일이 없으니 당연히 시댁살이 같은 건 없었고요. 남편도 결혼 전과 변함없었고 같이 살면서 의외의 모습을 많이 봐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남편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다정했고 섬세한 사람이었죠. 제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이해하며 같이 채워나갔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슨 일이 생기든 남편과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정확히 2년 후 남편의 카드 거래 내역을 보기 전까지만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부의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재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하는 것보단 남편이 관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돈 문제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믿고 맡겼었죠.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곳에 돈을 안 쓰는 양반인 걸 잘 알아서 아무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남편 통장에 돈을 넣었고 은행에서 한 통장으로 여러 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하길래 남편 명의로 된 카드를 2개 만들어서 각자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었어요. 1년 반 정도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썼었어요. 그러다 제가 한번 결제를 잘못하는 바람에 취소할 일이 있었는데 주말이라 전화 취소는 못하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해결이 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노트북으로 카드 내역서를 잠시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은행에서 카드 2개를 발급했었는데 언제 발급했는지도 모를 카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카드 내역서에는 누가 봐도 여자가 갈 법한 장소와 물건들을 산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네일샵이며 마사지샵이며 거기다 성형외과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싶었지만 비싸서 포기했던 여성용 화장품도 있었어요. 남편이 저런 곳에 갈 리 없었고 도대체 저런 화장품이 왜 필요했을까 싶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남편의 외도였어요. 최근 들어서 퇴근도 늦어지는 것 같고 밤늦게 나가는 일들도 잦았었거든요. 남자들 결혼하면 변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게 제 남편일 줄은 몰랐어요. 이미 남편이 외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짓고 나니 화가 나서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머릿속에서는 벌써 불륜 드라마 한 편 찍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남편만 믿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니 배신감에 도저히 같이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와 나누던 사랑을 다른 여자와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카드 거래 내역서를 저장해서 제 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너무 괘씸한 나머지 안방으로 달려가 자고 있던 남편을 발로 밀어서 침대 밑으로 떨어뜨렸죠. 놀래라. 절벽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 자기야. 아침부터 왜 그래?
깨우려면 그냥 깨우지. 가만히 자고 있는 사람을 왜 밀고 그래? 뼈 부러지는 줄 알았잖아. 오빠는 잠이 와? 마누라 두고 딴 년이랑 바람핀 주제에 편하게 지금 잠이 오냐고. 그동안 나 몰래 이런 짓 하고 다니면서 좋았겠다? 어? 딴 년이라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너 몰래 무슨 짓을 했다는 거야? 나야말로 자고 있다가 이게 무슨 봉변인지 모르겠네. 바람핀 놈들은 얼굴에 철판을 얼마나 깔고 다니길래 그 짓거리를 하고도 이렇게 당당한 거야? 남자들 결혼하면 변한다더니 오빠도 똑같아. 꼴 보기 싫어. 내가 바람을 폈다고? 너 진짜 아까부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 두고 바람을 왜 펴? 나 진짜 그런 놈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나한테 너밖에 없는 거. 이래서 증거 없이 따지면 안 된다니까? 이거 똑똑히 봐. 당신이 외도했다는 증거니까. 당신 나 몰래 카드 만들어서 여자한테 갖다 바쳤더라? 이래도 계속 발뺌할 거야? 남편은 제가 드리민 카드 내역서를 보더니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건지 저와 눈을 못 마주치고 얼굴은 점점 새하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까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말까지 더듬으면서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말이야. 화내지 말고 들어. 알겠지? 이 얘기 들으면 분명 너가 화낼 것 같아서 그동안 말 못했거든. 아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증거 보여주고 나니까 이제서야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나 이미 오빠랑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러니까 변명할 필요 없어. 그딴 변명 들어줄 생각도 없으니까. 바람 피운 건 진짜 아니야. 그건 진짜 맹세할 수 있어. 사실 그 카드가 우리 엄마랑 동생이 쓰고 있는 카드야. 그 내역서에 찍힌 것도 엄마랑 동생이 쓴 거고. 뭐?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그걸 왜 쓰는데? 아니, 왜 내 허락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그랬어? 통장에 당신 돈만 있어? 아니잖아. 적어도 나한테 물어보고 결정했어야지. 나도 이렇게까지 흥청망청 쓸 줄은 몰랐어. 그렇다고 다시 카드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혼자서 그 돈 메꿔보려고 밤에 대리도 뛰고 했는데 미안해. 요즘 퇴근도 늦고 밤마다 계속 어딜 나가더니 이것 때문이었던 거야?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싼 똥 혼자서 치우느라? 오빠도 참 미련하다. 알고 보니 그 카드 내역서에 찍힌 것들이 다 시어머니와 신호가 쓴 것들이더라고요. 돈 버는 저도 벌벌 떨면서 결제하는 것들을 시어머니와 신호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남의 돈으로 저런 것들을 다 하고 다녔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누구는 남 밑에서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다 들어가며 힘들게 돈 벌고 있고, 누구는 집에서 놀면서 남의 돈을 자기 돈 마냥 쓰고 있고. 지금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저는 당장 시댁에 가서 남편이 줬던 카드를 다시 뺏어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대로 놔뒀다간 당장 저희 생활비도 다 날아가게 될 것 같았거든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옷을 대충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입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으로 가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속 편하게 TV를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온 줄도 모를 만큼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진짜 한심해 보였어요. 어머님, 우리 그이가 준 카드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카드 당장 내놓으세요. 카드 받은 거 알고 온 거니까 발뺌하실 생각 마세요. 어머 깜짝이야. 너 언제 왔냐? 카드? 무슨 카드? 나 카드 같은 거 받은 적 없는데? 시댁에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이렇게 시애미한테 눈 부릅뜨고 따지는 행동은 누구한테 배운 거니? 그이한테 카드 받으셨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남의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시면 어떡해요? 남의 돈? 그게 어떻게 남의 돈이야? 우리 아들 돈이지. 이만큼 키워줬는데 우리 아들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쓰니? 카드 안 받으셨다더니 받으셨네요. 주세요 당장. 카드 어디 있어요? 다시는 저희도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그거 아드님 돈 아니고 거의 다 제 돈이에요. 언니 진짜 꽉 막혔다.
언니가 저희 집으로 시집 왔으니까 언니도 이제 저희 식구 아니에요? 가족이 돈 좀 필요하면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것 좀 썼다고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래요?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냐고요? 아가씨,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집에서 놀지만 말고 일을 하세요. 우리는 무슨 돈을 낳아요? 아니잖아요. 저희도 다 남 밑에서 힘들게 일해서 번 거예요. 아, 네네. 남 밑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니, 막말로 제가 오빠 통장에 있는 돈 쓰는 건데 언니 돈이라는 증거가 없지 않아요? 저희는 당연히 오빠 돈이라고 생각하고 쓴 거잖아요. 카드 내놓으라고 하니까 시어머니와 신우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카드를 안 주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통장 명의만 남편 거지 그 안에 있던 돈은 거의 다 제 돈이었거든요. 저랑 남편 월급부터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거기 있는 돈이 전부 남편 돈일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더 말해봤자 제 입만 아플 것 같아서 카드를 못 받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도난 카드라고 신고를 해놓았죠. 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신우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랑 그 난리를 쳤으면서 카드를 들고 마사지샵에 간 거예요. 언니가 카드 도난 신고했어요? 마사지 받고 결제하려니까 도난 카드라고 안 된다잖아요. 도난 신고한 거 빨리 취소해요. 얼른요. 당장 결제할 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게, 진작 카드 달라고 했을 때 주셨어야죠.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랑 싸운 지 지금 몇 시간이나 됐다고 그새 그 카드를 들고 나가셨어요? 언니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저희 오빠랑 이혼하고 싶어요? 빨리 도난 신고 취소하라고요. 결제를 못해서 못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가씨 사정이죠. 잘 됐네요. 아가씨 거기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평생 거기서 살면 되겠네요. 그럼 잘 지내봐요. 저는 도난 신고를 취소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은 저희 통화를 듣고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지만 제가 화가 난 게 보이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길래 봤더니 신우가 이번엔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남편이 폰을 들고 제 눈치를 보길래 남편 폰을 뺏어서 그대로 전원을 꺼버렸어요. 눈치 없이 신우 편을 들었다간 이혼당할 것 같으니 제가 자기 폰으로 뭘 하든 얌전히 있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돈으로 대신 결제를 하고 신우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일이 생길 걸 방지해서 남편에게 돈 관리를 따로 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순순히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원래 쓰던 통장에 이미 시어머니와 신우가 돈을 다 써버려서 얼마 안 남았길래 달라고 하기에도 뭐해서 그냥 남편 보고 가지라고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들켰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고 생각한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뻔뻔하게 대놓고 저한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과 돈 관리 정리하면서 부모님들도 각자 보살피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 시어머니께 드리던 용돈이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난 용돈을 들먹이면서 저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이번 달에 들어온 용돈 보니까 반이나 줄었던데 도대체 그 돈으로 둘이서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야? 굶으라는 말이야? 어머님, 그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따지시려면 남편한테 따지셔야죠. 이제부터 부모님들은 알아서 모시기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돈이 부족하시면 아가씨 보고 일하라고 하세요. 뭐? 이년 이거 시미한테 말하는 싸가지 마라. 네가 뭔데 우리 귀한 딸한테 일하라 말아야? 그럼 아들은 안 귀하신가 봐요? 남편은 지금 어머님이랑 아가씨 사치스러움 때문에 낮에 회사 다니랴 밤엔 대리기사 하랴 바쁘게 살고 있는데 안 불쌍하세요? 장남이면 어미와 동생 먹여 살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뭔 대수라고. 다른 집 장남들도 지금 가족 먹여 살리느라 똥줄 빠지게 일하고 있어.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제 남편이 진짜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저런 성품을 가진 사람한테 착한 남편이 태어난 건지 정말 의문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돈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긴 하지만 돈 못 받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꾸준히 오셔서 제게 번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신우가 급하게 수술해야 하는데
당장 수술비 결제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며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일단 무슨 일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하는지는 몰라도 너무 급해 보여서 돈을 몇백만 원 보내드리긴 했어요. 돈을 보내고 생각해봤는데 보통은 수술하고 입원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 퇴원 수속할 때 수술비랑 입원비를 한 번에 결제하지 않나요? 계속 의심은 들었지만 진짜 아플 수도 있는 거니까 섣불리 따지고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슬쩍 떠봤어요. 오빠, 일하고 있었을 텐데 미안해. 다름이 아니고 아가씨 말이야. 아가씨 별일 없지? 잘 지내지? 갑자기 지연이는 왜? 걔야 늘 잘 지내지. 아까도 백화점 간다고 들떠있던데? 돈이 어디서 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명품 가방 살 거라고 신났더라고. 몰래 알바라도 했나? 뭐? 백화점에 간다고 했다고? 언제 그랬는데? 아가씨랑 최근에 통화한 게 언제야? 아가씨 아픈 거 아니었어? 지연이 아프대? 어디 아프대? 난 그런 소리 전혀 못 들었는데. 잠깐 체했었나? 지금 통화 목록 보고 있는데 20분 전에 통화했네. 근데 그건 왜? 20분 전에 통화했다는 남편의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갔죠. 시댁에 갔더니 저를 맞이하는 건 수술받아서 병실에 누워있어야 할 신우가 떡하니 거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명품 가방을 애기 다루듯이 애지중지 껴안으면서요. 주방에서 고기를 더 가지고 나오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고기를 위로 던져서 바닥에 다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놀라는 소리에 신우도 고기를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저희 쪽을 쳐다봤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젓가락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일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들어서 남편에게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시댁으로 오는 동안 셋은 그 자리에서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고 어색한 기류만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신우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조용히 다시 종이백에 넣더라고요. 유진아, 무슨 일이야? 나 왜 오라고 한 거야? 근데 여기 분위기가 왜 이래? 나 없는 동안 싸웠어? 야 지연아, 엄마랑 언니 싸웠어? 고기는 왜 또 땅바닥에 뒹굴고 있대? 오빠, 여기서 선택해. 시댁이야 나야. 어머님이랑 아가씨야 아니면 나야. 딱 한 번 기회 줄 거야. 잘 생각해보고 선택해. 다짜고짜 웬 똥딴지 같은 소리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아니, 갑자기 내가 왜 선택해야 하는 건데? 설명을 해줘야 고르던지 말던지 하지. 시댁 선택하면 나랑 이혼하는 거고, 나를 선택하면 앞으로 시댁이랑은 연 끊어야 돼. 오늘 어머님이 아가씨 수술해야 된다고 나한테 500만 원이나 가져가셨어. 뭐? 엄마, 지연이 어디 아픈데? 어디 아프길래 500만 원이나 가져간 거야? 그 정도면 큰 수술 아니야? 그래서 언제 수술하는데? 아가씨 수술 안 해. 지금 보는 것처럼 너무 건강해서 수술 같은 건 아마 영원히 안 할 것 같네. 나한테는 수술한다고 거짓말치고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셨댄다. 그러고 고기가 잘도 넘어가네. 간도 커 아주. 제 말을 듣고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헛웃음만 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당장 시댁인지 저인지 남편 보고 선택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고르냐고 저도 포기 못하고 시댁도 핏줄이라 포기를 못하겠대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와 신우도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지 않니? 그러니 이혼만은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래요 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오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명품 가방이 너무 갖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오빠가 무슨 죄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비마,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아들, 우리 때문에 이렇게 이혼당하면 너무 불쌍하잖니? 언니, 제가 내일 가방 다시 환불해서 돈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절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각서 쓰라면 각서도 쓸게요. 저는 시댁 식구의 사과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절대 가족을 버릴 수 없는 성격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혼하겠다고 말하고 저를 잡고 있던 시어머니와 신우손을 뿌리치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저는 곧장 집으로 갔고 제 짐을 다 챙겨서 일단 당분간만 친구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날이 밝는 대로 이혼 소송을 하러 갔어요. 처음 발견했던 남편의 카드 명세서와 시어머니와 통화했던 것, 그리고 돈 보낸 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했어요. 업무 특성상 제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설정해놨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통화했던 것이 다 녹음되어 있었죠. 그리고 남편한테 시댁에 오라고 했을 때도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에 있던 녹음 기능을 이용해 시댁에서 나눈 대화들도 다 녹음을 해놔서 그것도 같이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혼 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출한 증거물을 확인하더니 남편 쪽에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고,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와 시댁에 뜯겼던 돈을 배상해야 했어요. 하지만 당장 제게 줄 돈이 없어서 결국 남편의 월급을 압류했죠. 아직까지도 매달 남편에게 위자료를 나눠서 받고 있어요. 벌써 이 일도 3달 전 일이 됐네요. 시간이 어쩜 이리도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달 동안 친구에게 생활비를 반 보태면서 생활하다가 드디어 오늘 본가로 돌아갔네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하다 보니 3달이 지나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거실에서는 부모님께서 화내는 소리가 들려요. 전 남편에게 통화를 한 것인지 아버지께서 이놈 저놈 소리를 다 하고 계시네요. 저는 아마 앞으로 재혼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해보니 결혼은 저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간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생각은 한번 해보겠지만 안 할 확률이 확실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신호의 안 좋은 면만 말한 것 같은데 제 신호가 그랬었다는 거지 안 그런 신호분들도 분명 많을 거예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 가끔 들으면 신호와 친구처럼 지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 본인도 누군가의 신호인데 제 글에 신호가 나쁜 존재라 적혀있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같은 신호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저렇게 나쁜 신호도 존재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해주세요. 이제 저는 부모님께도 이혼 소식을 전했으니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 푼 기분이에요. 앞으로는 저희 부모님도 챙기고 제 자신도 챙기면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요.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전 시어머니와 전 신우의 씀씀이는 평생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그 둘 때문에 죽어나가는 건 전 남편 하나뿐이겠죠.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남편만 믿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까지 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저처럼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했다가 험한 꼴 당하면 안 되잖아요. 둘이 좋아서 하는 게 결혼인 건 맞지만 경험해보니 둘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든 신중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두고 뭐가 현명한 선택인지 잘 판단하시길 바래요. 이왕 결혼하는 거 남편과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게 좋잖아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